1학년 학생 여러분, 이제 2단원의 마지막 거주지역의 변화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거주지역의 변화입니다. 2단원을 배우고 나면 인간 거주에 불리하게 된 지역과 그 원인을 조사하고요. 유리하게 된 지역과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리해진 지역부터 알아보죠. 자연환경이 변화하여 인구 거주에 불리해진 지역을 알 수 있고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도 인간 거주에 불리해진 사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백시가 예전에는 탄광이 발달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광산이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는데요. 다시 이제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따라서 관광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박물관, 태백산 설경을 통해서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거주지역에 분리하게 된 곳은 어디 있을까요? 먼저 자연환경의 변화 원인, 사막화와 해수의 침입에 의해서 거주지역에 불리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화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 중국 북부의 건조지역이고요. 해수의 침입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지반이 내려가 바닷물이 해안에 저지대에 들어오는 경우는 태평양의 섬입니다. 이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발루를 지금 보시는데 여기 섬이 여러 개의 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섬들 중에 몇 개 남지를 않고요. 가라앉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정든 조국을 등지고 주변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든 난민들을 이제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거주에 불리해진 지역 중에 자연환경도 있지만 인간 활동에 의해서 불리해진 지역이 있는데요.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한 곳, 특히 방사능 물질 때문에 오염된 곳, 체르노빌, 그 다음에 자연고갈이 되면서 수요가 감소되면서 우리 태백시처럼 떠나게 된 곳이 있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고요. 또한 그 내전이 일어나서 안전이 위협받아서 거주가 어려워진 지역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많이 현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리아 난민 이야기 들으셨죠? 어린아이가 그 나오다가 바닷가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안전의 위협을 받아서 이주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막화 사헬 지역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구가 증가하고요. 이에 따라서 가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가축들은 풀을 먹죠. 그래서 초원이 황폐화되면서 사막화가 더 심하게 일어났죠.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려진 도시, 유령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칠레에 폐광된 초석광산도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네요. 자, 콩고민주공화국 보시면 250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민도 발생하고 산속으로도 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이제 거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된 거죠. 자, 이제 거주 지역에 이제 불리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리해진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죠. 자연환경이 변화하여 인간 거주에 적합한 지역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변화가 지구온난화가 투발루를 올렸다면 지구의 기온 상승은 고緯도 지역에 얼었던 땅들이 녹아서 농사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주 지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린란드가 혜택을 보았네요.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은 인간 활동의 어떤 그 기술 개발로 인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관계시설을 한다고 하죠. 관계시설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곳들이 있을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란의 카나트, 오스트레일리아의 찬정, 그리고 리비아의 수로공사입니다. 그래서 트리폴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서 담수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사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시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하천 제방을 건설하면서 범람원이요, 물이 넘치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농사를 지으며 사는 곳으로 방글라데시가 나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이동 중인 베두인족을 여기 사진 자료에 담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인간 활동의 영향에 경작지가 확보되고 자원이 개발되고 관광산업이 발달했는데, 여기 보면 네팔이 경작지가 확보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루가 세로데 파스코에서 광산이 새로 개발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는 유리한 지역이 되었고요. 관광산업을 발달시킨 삼지는 보통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데요. 그것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인구를 유입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관광산업이 발달을 한 알프스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혼이 보이네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 다음 나일강의 관계지역입니다. 여기 사막인데요. 여기에 물을 끓여들여서 이렇게 관계수로를 놓아서 농경지로서 물을 확보해서 농경지로 활용하고요. 네팔의 계단식 경작지,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린란드가 이게 땅이 이렇게 점점 거주 가능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람원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글라데시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의 세로데 파스코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많이 파여 있네요. 그죠? 자, 이상 거주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2단원을 마쳤는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정리하기, 자연환경과 거주지. 자연환경은 온화한 기후, 넓은 평야가 있으면 살기가 좋을 것이고요. 기후로 보면 온대기후, 고산기후, 그리고 냉대기후까지 좋겠죠.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하천과 평야가 있으면 농산물을 생산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평야 하천이 있는 곳이 유리하겠습니다. 세계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을 통해서 벼농사 발달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한 서부 유럽이 그 2, 3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지들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의해서 거주지역이 불리해진 지역이 있고요. 유리해진 지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